고가의 노트북은 무료 상품으로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당황해서 해지하려고 보니 노트북으로 딱 그렇게 5년 동안 매달 6만 원이 계약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조를 해지를 했는데 그 피해 보상금이 6천 원이 왔더라고요, 제 계좌로. 그럼 대표님이 동일 인물은 맞으신 거죠? 맞죠. 예, 동일 인물은 맞아요. 특히 이것이 제2의 TMF 사태가 될 수 있어요. 우후죽순 생겨난 크고 작은 상조회사들. 하지만 그로 인한 경쟁으로 상조회사만이 아닌 결합상품이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조 결합상품이란 각종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주거나 무료로 호텔, 펜션, 리조트 숙박권을 주는 등 현물공세와 여행 패키지를 결합시켜 놓은 할인율과 무료 제공인 점을 강조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월 6만 원씩만 내면 대형 리조트, 대형 리조트, 하나 리조트, 국내 유명한 펜션 회사 이런 숙박업체들을 전국 어디 그 유명 펜션들에서 다 쓸 수 있으면 심지어 5년 동안 그거를 다 하면 100% 전액 환급을 한다 하니 적금 드는 개념으로 가입을 하고, 가입하면 즉시 노트북도 다 줍니다. 얘는 그냥 가지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여행 멤버십 가입하는 김에 노트북도 주나 보다 해서 이렇게 했었고, 그때 딱 쌓였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해피콜이 하나 갈 건데 저희는 롯데 계열사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 여행 쪽이다, 그러다 보니 믿으셔도 되고, 또한 대기업에서 이렇게 고가의 사은품을 주게 되면 어떤 법에 위반이 되어서 이 노트북을 계약하는 것처럼 해피콜이 될 거고, 거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고 사전에 안내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도 오해하지 않고 의심도 없이 해피콜 왔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뒤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숙박 사이트랑 그 예약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들에 폐쇄되었고, 연락처는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고, 그래서 당황해서 해지하려고 보니 노트북으로 딱 그렇게 5년 동안 매달 6만 원이 계약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말들이 모두 사실일까? 가입 당시 영업사원의 녹취록을 확인해봤습니다. 6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어차피 환급형 적금이기 때문에 만기 되시면 그대로 원금을 찾아가시면 돼요. 예전처럼 막 노트북이나 이런 거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고가의 노트북은 무료 상품으로 제공해드려요. 공정거래법상 고가의 현물 상품은 60만 원 초과되시는 사람 무료 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해피콜에서는 혹시나 60개월간 렌탈이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하지만 실제로 렌탈료가 나간다거나 렌탈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거짓말입니다. 해당 노트북은 롯데렌탈의 묘미로 60개월간 매월 6만원가량의 렌탈 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노트북은 당시 출고가 150만원가량의 노트북으로 피해자는 무려 2배가 넘는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셈입니다. 해당 상조업체는 이미 작년에 공정위에 할부거래법 위반 허위 과장 광고 등 시정 명령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지만 홈페이지는 정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문점을 묻기 위해 해당 업체 대표와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안 받아요.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해피콜이 허위 과정이었다 이런 게 입증이 된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해피콜은 이제 정상적으로 해서 확인 다 했는데 영업 과정에서 뭐 좀 전달이 잘못된 게 있나 봐요. 그 공정위에서 이제 리시스 시정 명령 있었잖아요.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랑. 아, 롯데에서 지금 해주고 있어요. 롯데에서. 롯데 렌탈에서요? 예, 저희 회사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5년 지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게 그때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납입을 받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롯데에서 지금 그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가입했던 한 50분 정도가 예. 그 해지 요구를 좀 하셔가지고. 그 요건이 맞으면 롯데에서 지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롯데렌탈 묘미는 지난 2023년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럼 예. 서울시에서 받은 그 시정명령은 어떻게 이행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시정명령이 큰도시 할부거래법 위반이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저희가. 언제 조사 들어가세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뭐 얘기가 없거든요, 연락이 와야 되는데. 예. 그 리시스 홈페이지에 가면 밑에 그 등록지가 강서구 나오던데. 예, 지금 현재 사무실이에요. 그 맨 위층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일은 안 하고, 휴업도 안 하고, 모집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빌딩 5층에 계시다고요? 5층으로 사무실은 거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뭐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통닭 건물이네. 네. 빌딩. 네. 우측은 없죠. 거기가 4층이잖아. 여기 보이는 거. 둘 다 가정집 3층, 4층은 가정집 맞죠? 예, 맞아요. 주인이 4층에 살아요. 그럼 애초에 5층이 없고 그냥 다 가정집이었다는 거죠? 네. 어... 요거잖아요. 네, 맞아요. 취재 결과 이들의 구조는 롯데렌탈 묘미 측에서 대행사에게 영업을 맡기고 대행사에서는 또 하청으로 대행을 맡겨 가장 마지막인 영업 대행업체들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선계약은 5년간 롯데렌탈의 전자제품 렌탈로 체결이 되어 피해자는 롯데렌탈에 납입금을 지불하고 5년이 지나면 상조회사와 다시 계약이 이어져 이 시점으로부터 상조회사에 상조비를 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받은 돈이 없어 환불은 불가하고 현재 납입금을 받고 있는 롯데렌탈의 환불을 요구하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업체는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KB라이프 측 상담원 통해서 이제 가입이 절차 진행이 됐고 롯데렌탈에 대해서는 그 추후에 나중에 설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반 이렇게 나눠서 매달 내는 줄 알았어요. 상조하고 렌탈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렌탈이 먼저 몇 년 기간이 끝나야 그 다음 상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조는 해지를 했는데 그 피해 보상금이 6,000원이 왔더라고요. 제 계좌로. 그러니까 저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 금액인지.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렌탈 비용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해지를 하고 싶어서 내가 상품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돈만 내가 빼고 나머지 렌탈 뭐 어쩌고저쩌고 다른 비용은 좀 환불을 받고 싶다. 그런 식으로 네, 통화했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궁금한 게 남은 금액을 납부해야 해지가 된다는 거는 지금 총 얼마를 납부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몇 개월 전이었는데 200 얼마 정도 됐었어요. 공기청정기와 애플워치와 에어팟. 네. 제가 이미 2년을 냈잖아요. 그럼 2년간 낸 금액이 한 150,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미 그걸 구매하시고도 남았을 금액. 네. 혹시 KB라이프가 영어 KB라이프로 알고 계약을 하신 건가? 그러니까 솔직히 KB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다들 아시는 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당연히 의심 없이 그 KB구나. 나중에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한글로 KB라이프라 돼 있었고 전혀 다른 회사고. 해당 업체는 폐업한 뒤 한신라이프로 서비스가 이관됐다고 피해자들에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몇 년짜리 상품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지금 167회로 계약을 했고 13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월 59,800원에 총 998만 원짜리예요. 한신라이프의 직원 명함에는 이전 KB라이프 주소지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다른 데가 있네요. 그죠? 그런 게 없나? 13년 1월이요? 여기 폐업한 KB라이프 상조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이관을 해가면서 명함 하단에는 여기 주소를 등록을 해놨거든요. 알고 계세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화를 해볼게요. 장내 서비스 네, 맞아요. 업체인데 네. 저희 작년에 계약이 종료되신 분이어서. 작년에 계약이 종료됐다고요? 네네네. 없는 거죠? 없어요. 작년에 종료가 됐다고 하네요. 발품을 많이 팔게 하시네. KB 라이프 해갖고 뭐 행사나 뭐나 안 되고 여기는 폐업한대요 KB 라이프. 그러다 보니까 행사나 모든 내용들을 못 해주니까 한신에 그 의뢰해갖고 행사는 한신에서 해주고 있어요. 이관은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 그 서비스 대행이죠. 결국에는 이관이 일단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신라이프에서 KB라이프가 고객들한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는 거네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판단 못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동일 인물은 맞으신 거죠? 맞죠. 예, 동일 인물은 맞아요. 김은주 대표는 가족이고요. 그 실질적으로 사장님은 따로 계세요. 근데 그 본부장님 저 또 궁금한 게 어디가 정확히 회사인 거예요? 이사 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거기도. 그래서 갈매동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구리에서 갈매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직 그 등록지를 안 바꾸신 거군요. 예,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 내용 같아요는 뭔가요? 사업자 이거를 내가 이제 안 열어봤으니까 그리고 이사 간 데도 저 안 가봤어 사실. 영업하는 사무실은 공릉동에 있어요. 그 사무실에 안 있어 저희는. 이제 나와서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면 보일 텐데.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표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롯데렌탈의 입장은 어떨까? 롯데렌탈 관계자는 상조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증거 제출 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 3년 전 체결된 상조 결합상품 가입 당시 상품을 허위 과장 판매한 영업사원과의 녹취록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이 제2의 TMF 사태가 될 수 있어요. 이 상조 같은 경우도 돈을 매달 받아놓고 그 돈을 가지고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서비스를 해줄게. 그 회사가 5년 뒤, 10년 뒤까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에서 감시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감시가 느슨하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상조 없는 장례식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조업체들이 이렇게 난립되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감독해야 되는 문제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감독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겠나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대기업과의 제휴를 강조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최소 5년, 최대 15년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기간은 불완전 판매를 당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